2009년 3월 19일 오전 7시 38분경 충남 천안의 주택가에서 당시 70세였던 유씨가 다급한 비명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바로 옆집이었는데요. 그렇게 달려간 옆집의 앞마당에는 그 집의 20살이었던 딸이, 그리고 안방에는 48살의 엄마 김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히 119가 출동했지만 결국 이 모녀는 모두 숨을 거뒀는데요. 이 모녀의 사망 사인은 출혈성 쇼크사, 주검은 처참했습니다. 범인은 특히 이 집의 엄마에게 원한이 많은 듯 했습니다. 왜냐? 이 엄마의 몸이 정말 목과 등에 20여 곳이 넘는 곳에 상처가 나 있었던 거예요. 딸은 왼쪽 가슴과 팔 등 5곳을 베었습니다. 사건 현장 곳곳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족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맨 처음 치정살인의 무게를 뒀어요. 사건 현장에는요, 150여 점의 혈흔을 포함해 200여 개의 방대한 증거품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많은 증거품들을 국과수에 보냈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현장에 많이 있으니까 이 사건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튿날 국과수에서 돌아온 답은 증거는 많지만 범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다. 경찰은 평소 김여인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10명의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렸고, 그 10명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증거와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족적도 그냥 개수만 많았을 뿐 발치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 살인사건에서 피 묻은 증거품들이 많으면 단서가 될 만한 것 역시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게 지나치게 피가 낭자해버리면 피해자의 혈흔이 다른 증거들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게 된다고 해요.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오히려 많이 발견된 혈흔과 증거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가려버린 듯한, 난관에 부딪힌 경찰과 국과수는 마지막으로 최고로 구린 녀석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최고로 구린 녀석은 바로 피해자의 집 뒤뜰 화단에서 발견된 대변이었어요. 집 뒤뜰에서 생뚱맞게 똥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똥일 수도 있는 거고, 제3자의 똥일 수도 있는 거고, 개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똥도 사람 똥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건데, 당시에 경찰은 이 대변 주변에서 족적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족적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일치한 거예요. 이거 범인의 발자국 같은데? 대변 근처에 이 발자국이 찍혀있네? 아, 이 똥 범인이 싼 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구린 녀석을 조사해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뒤뜰에서 발견된 대변은 변질을 막기 위해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박스에 고이 넣어져 냉장된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대변 속에 담긴 그놈의 DNA를 찾아내는 것. 이 구린 녀석을 가지고 하는 작업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대변, 똥은 그저 음식이 몸에 들어와 사람의 뱃속에서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대변 그 자체로는 인간의 DNA를 품고 있지 않다고 해요. 대변에서 채취해야 되는 건 이 대변이 주인의 몸, 장을 통해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그 순간 표면에 묻게 되는 우리 몸, 장의 상피 세포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우선 대변을 꽁꽁 얼린 뒤 면봉으로 그 대변 겉을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얼린 똥을 닦아낸 거죠. 왜? 대변의 속보다는 표면에 상피세포가 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출한 세포를 원심 분리기와 증폭기에서 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사건 발생 20일 후 대변의 주인이자 DNA의 주인인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두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자이자 똥의 주인은 당시 55세 이웃집 남성 천씨. 당연히 천씨는 처음에 자기는 아니라면서 딱 잡아뗐습니다. 하지만 살인했었던 도구를 몰래 버리는 모습까지 경찰한테 딱 걸렸네.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주민이었던 천씨는 왜 두 모녀를 잔인하게 죽였던 걸까? 살인 이유는? 아니, 죽은 김여인이 내가 과거에 절도범으로 감옥에 갔다 왔고 여자 관계가 되게 안 좋고 복잡하다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다 말하고 다니고 내 애인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짜증나게.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거 따지러 집에 찾아갔다가 홧김에 죽이게 됐습니다. 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3이었던 자기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전과자인 것이 들통나는 게 미치도록 싫었다고. 이 천씨가 막 따지러 갔고 그러면서 이 천씨와 김여인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딸이 싸우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흥분 상태가 된 천씨가 그대로 둘 다 찌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럼 사건 당시 왜 천씨는 김여인 집 뒤뜰 화단에 똥을 싼 걸까요? 왜? 사람을 2명이나 죽였어요.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화장실도 아닌 그곳에 대변을 보고 갔던 걸까? 범인인 이 천씨는 뒤뜰 화단에 똥을 싸고 생활정보지를 찢어 뒤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알았냐? 김여인의 집 안에서 중간이 찢겨나간 생활정보지가 발견된 거예요. 뒤뜰 화단 똥 있던 곳에서 발견된 생활정보지랑 같은 거네. 아, 이 범인 갑자기 급해지니까 집안에 있던 생활정보지를 찢어 들고 나가서 뒤뜰 화단에 똥 싸고 이걸로 닦았구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천씨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흉기를 품에 지니고 피해자 집에 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 대변을 본 건 아무래도 강 큰 범죄자도 범행 전엔 긴장하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천씨의 뱃속에서 꼬르륵 신호가 왔던 것 같다. 급하니까 우선 거기다가 쌌던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찰관은요, 절도범의 미신 때문으로도 추측을 했어요. 원래 이 절도범들이 범행 현장에서 대변을 보면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미신이 있대요. 그런데 이 천씨가 과거에 절도 등의 전과로만 17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미신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절도보다 더 큰 살인을 저질렀으니 안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똥을 싼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대변 때문에 오히려 잡힌 거죠. 이 천씨는 우발적이었다 주장하지만 경찰이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땐 우발적이라기보단 계획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장갑이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이 장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갑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알리바이가 다 확인됐는데 그 사람의 DNA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장갑은 누구 거야? 그 장갑이 천씨 거였던 거예요. 천씨의 장갑이 왜 다른 사람의 DNA가 묻은 채 이곳에 떨어져 있었을까? 혹시 천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한 장갑을 직장 동료인 다른 사람의 채취를 묻혀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 아닌가?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천씨는 절도죄로 깜빵에 있다가 출소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자기 나름대로 가족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일을 이제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김여인이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와 자기가 이제 전과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나 생업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피해자인 이 모녀가 남편과 이혼 후에 둘만 살고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칫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하고 묻힐 뻔했던 사건인데, 범인이 싼 똥 대변으로 인해 사건 발생 21일 만에 진범을 잡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변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면 이놈 자백했겠냐고요. 감옥에서 17년을 살았던 남자였기에 이번에 살인으로 들어가면 자기는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절대 안 죽였다고 거짓말만 늘어놨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사건 역시도 사건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판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기사는 정말 없더라고요. 제 검색 스킬이 모자란 건지 저는 재판 결과나 이런 기사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혹시나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안에서 벌어진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